네, 매일 정치 코너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참 그 이야기 하다가 만 것 같아서 잘 됐습니다. 예, 민주당 공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민주당에 관해서 언론들의 저도 이걸 좀 이상한데 그 기준이 아까도 이제 친명 공천과 친윤 공천이 둘 다 부당하면 둘 다 부당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야 될 텐데 한쪽에서는 분명히 친윤 공천을 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도 친명 공천을 하는 것 같은데 한쪽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언론이 불공정하지 않는 거냐,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친명 공천이 뭐가 문제고 친윤 공천이 뭐가 문제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윤석열이 당 대통령이에요. 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에요. 여권의 1인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에서 예우를 받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왜 당권 잡았어요? 본인이 당권도 잡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 대권 후보가 또 했기 때문에 당연한 다음 거 대선까지 아니야. 생각하고 그렇지. 그러면 본인 중심으로 당을 꾸리고 싶은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딱 하나 이제 그 본선 경쟁력이라는 건데 이게 참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친윤이든 친명이든 그 당의 지지자들은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도덕성에 뭐 심각한 결함이 그렇지, 있는데 그건 다른 이런 문제죠, 거는 이제. 그건 다른 저는- 문제죠. 제가 오늘 왜 그건 다른 문제고. 얘기하냐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굉장히 이제 공천이 부당하다 밝혀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김영주 부의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회 본회의 도중에 일본 북해도 여행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 5간 개 예전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네. 근데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막 결의안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 골프 여행 관련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가지고 사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 망신이고 당 전체 타격을 입혔다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럼 이걸 당에서 김영주 의원을 공격하지 않느냐? 이거 말해봤자 민주당 전체 사실은 망신살이에요. 그래서 안 공개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한 번 더 끄집어내는 게. 그렇죠. 자꾸 뭐 당 의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당에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기준의 퍼센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어서 의원들도 이건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정량 분석이다. 그렇죠. 정량 정성이 있는데 주로 뭐 의정활동 30%라고 하면은 입법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 기여 활동인데 기여 활동은 뭐냐? 그럼 선거 기간에 뭘 맡았느냐, 뭘 했느냐. 그다음에 공약 이행 이거 뭐 당연히 뭐 수치선 데이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인데 이게 지역 활동도 굉장히 복잡하게 당무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좀 당내에서의 일부 이견은 떨어지기만 하면 자꾸 친명이다 비명이다 얘기를 하는데 당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해서 지면 어쨌든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완전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다. 솔직히 하고 싶어도 나름 이 기준이 있고 의원들도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취재 과정에서 나온 취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그러니까 과연 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총점, 천점 만점에 뭐 각각의 4가지 항목을 넣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기준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실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1명 중에 28명이 이른바 비명계로 얘기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사실인다고 일지 아닌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쳐. 일단 그렇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를테면 앞서 얘기했지만 이 의정활동이라든가 공약 이행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상당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가 또 좌우합니다. 의정활동 평가에서 또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 그 다음에 또 지역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어떤 흐름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권리당원의 어떤 분위기, 의원들에 대한 평가. 우리 근데 민주당 자체가 이미 권리당원들이 상당 부분 친명이란 말이에요. 굳이 친명 비명을 나누면 그러니까 당대표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뽑혔겠지. 70% 이상 당대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정성평가 또 그다음에 정량평가가 있다면 또 정성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 후보자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 된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당에서 결정하는 거거든. 위원들을 자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당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면 또 당직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됐느냐가 중요할 텐데 예. 우리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는 눈은 이러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통령 후보 경선을 같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의정활동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왜 저런 사람이 하위 10% 들어가지? 그건 좀 납득이 안 돼. 거예요. 납득이 안 돼. 왜냐하면 네. 그것도 뉴스공장에서 다스베이다인가 하여간 나와가지고 박시영 씨하고 김어준 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박용진 대 정봉주가 차이가 꽤 나더라고. 거기 여론조사에서도 차이가 꽤 나게 박용진이 이기고 있어. 그 지역 강북을에서는. 그러면 그게 나온 게 한 일주일 전이란 말이지. 그 보도가.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량 분석을 했길래 박용진이 하위 10%가 되나. 거기에서는 높다는데. 그렇죠.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근데- 김용주 의원이 한마디만 하면 김용주 네. 부의장 같은 경우도 네. 국회 부의장이란 말이에요. 국회 부의장에 대한 어떤 별도의 어떤 그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전국 조직 중에서요. 이 지역 당협위원회 중에 가장 조직 결성도가 높은 데가 사실은 영등포 갑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직 평가에서도 김용주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의문이 제기됐을 때,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엄정하게 했을 것이고요. 공정한 시스템에서 했습니다. 자, 뭐 진통 일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 다 환불 탈퇴의 과정 이 정도 해갖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좀 더 개혁적인 모습 그리고 주류에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명분을 가져가자라는 거는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제가 좀 개인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좀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제가 그냥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한 얘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 아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에 타격을 줬는데 이거를 뭐 없다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거기서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정활동 열심히 한 부분은 대체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박용진 의원을 보는 그 지역 당원들의 민심은 또 다를 수가 다를 있다는 수 겁니다.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별개로 의원에 대한 성적을 다시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을 대표하고 이 지역구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원으로서 잘 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보수 종편에도 출연을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를 하는데 그걸 지역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주로 지역 당원 평가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역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걸 좋게 보는 여론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린 야당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는데 꼭 우리 지역 의원이 나가서 저런 말을 해? 라는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굉장히 막 뭐 나름 이제 쓴소리를 하고 그런 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역 당원들이 결국은 강선우 이제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지역 당원들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우리 동네 의원이 나와가지고 자꾸 우리 당 흉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중앙 언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지역 당원들이 보이기에 섭섭하고 다음에도 꼭 우리 대표 주자로 이 사람을 보내야 되냐? 이건 좀 감도가 다를 수 있다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